이번 시간에는 왜곡을 이용해 자막바의 넓이, 높이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색상 자막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메뉴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재생 목록에다가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영상이 왔죠? 그럼 해당 영상을 저희가 타임라인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형태의 자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트랙을 저희가 2개를 추가를 할게요. 비디오 트랙 하나 추가, 다시 또 트랙 추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트랙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트랙의 높이를 좀 줄이겠습니다. 클릭해서요. 트랩의 높이를 짧게 하기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줄여져서 나옵니다. 자, 요 위에다가 이제 저희가 자막을 할 거니까는 2번 트랙에다가 색상으로 사각 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더보기를 눌러 가지고 색상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보기에서 색상에서 여기 또 색상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막 바로 쓸 색을 여기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크리스마스고 밤이고 어둡고 하니까 색상 자체를 좀 밝은 색으로 해서 자막바를 만들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노란색을 클릭하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색상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가 노란 지금 화면이 나타나죠. 이거를 타임라인에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크기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트랙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저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네, 타임라인에 추가해 주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에 노란색의 화면이 나오면서 요 색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크기 조절, 위치 조절을 해서 자막 바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크기 조절을 해야 되겠죠. 크기 조절은 저희가 필터로 갈게요. 필터에서요. 그 다음에 색상을 누르고 필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크기 조절하는 거는 비디오에서 보면은 크기 위치라고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크기와 위치 및 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노란색 화면의 양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글자를 받쳐주는 자막바를 만들 거기 때문에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크기를 조절하려고 그래도 비율이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옆으로 눕는 형태의 자막바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이렇게 크기를 내가 어느 쪽으로 해도 지금 비율이 다 똑같게 되죠. 이랬을 때 여기에서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만들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가 지금 여기 크기 모드라고 있죠. 크기 모드에서 보면 가운데는 채우기입니다. 그리고 수평 있죠. 수평 수직으로는 우리 지금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평 맞추기 그럼 뭐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쓸 거는 요거입니다. 왜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데요. 왜곡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움직이면은 비율이 같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왜곡은 아니에요. 내가 아까처럼 이렇게 각각의 점을 잡고 움직일 때 이렇게 옆으로
각각 수직으로, 수평으로 크기 조절, 위치 조절을 다 바꿔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밑에서 위로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치와 크기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왜곡입니다. 자, 그럼 저도 왜곡을 눌러 보겠습니다. 왜곡 누르고 나면은 아까 점이 4개였는데 지금 몇 개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됐죠. 즉 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하고 싶을 때, 또 옆으로 길게 하고 위에서는 좀 작게 해주는 이런 형태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이 되는 게 왜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막바를 만들 때는 색상에서 지금 색상의 매트를 하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메뉴는 크기, 위치, 회전을 사용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크기 모드에서 왜곡을 사용해 줘서 글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받쳐주는 이런 색상 매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자막바를 만드는 거니까 이제 위치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가져가고 우리가 자막을 할 때는 어떤 걸 켜놓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저희 그리드 밑에 보면은 여기 안전 구간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요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 2번째 줄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자막바를 갖다 놓고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해야죠? 글자를 써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막바의 위치를 전체 화면으로 하고요. 여기에다가 3번째 트랙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자막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보기에서 텍스트에서 자막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글자를 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투명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중앙으로 둘 다 정렬해 주고요.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체도 바꿔주시고요. 원하는 글자체 있으시면은 글자체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는 남산 장체, 어떤 글씨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자막바 색깔이 노란색이었어요. 이 색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글자체는 진한 회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한 회색으로 하고요. 우리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샷컷은 기본적으로 윤곽선을 색이 체크가 돼 있어요. 자동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투명도에서 170이라는 숫자를 0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윤곽선이라고 해서 색은 있지만은 아까하고는 다르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글자를 치고, 그 다음에 비디오 3번 트랙에 갖다 놓을게요. 3번 트랙에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체를, 지금 글자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글자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돼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져온 자막바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크기 조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크기 조절, 높이 조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이렇게 다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